세월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결국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부분에서는 저희 더 탐사, 그 당시 뭐 열린공감 TV였었죠 이름이. 네. 그래서 굉장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사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한동훈 장관 그 청문회 그 검증 팀을 맡고 있는 검사한테도 제가 허다하게 그 반론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속 시원한 해명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물론이고 이제 그 부인 진은정 씨한테도 몇 차례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뭐 그쪽에서 나온 반응들은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결국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후보자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법무장관이 되고 세상을 다 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자신들한테 불편한 보도를 했었던 이제 언론을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저희 더 탐사를 직격하기는 지금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뭔가 우회로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 그걸로 잠깐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리는 저희가 죽여놨는데 지금 저게 자택 앞인가요? 우리 MBC 임현주 기자. 네. 지금 이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온 수사관들 보니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강진구 기자 압수수색당하던 그 느낌이네요. 직접 그 집안이 수사관들의 이제는 이제 MBC 사옥으로 들이닥쳤군요. 네. 뭐 기자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저렇게 제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경찰 입장에서 경찰은 저걸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좀 엄포를 놓고 그랬죠. 네. 결국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뭐 사무실 다 정말 들어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네. 도대체 저게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게 참 1년 전에 더 탐사에 있었던 일이 지금은 이제 MBC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방송사로 또 어느 언론사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마르틴 루터 킹,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이 했던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위협은 곧 모든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얘기. 이미 더 탐사에 대한 그 검찰의 무도한 그 압수수색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편한 보도를 하고 있는 모든 언론에 대한 겁박의 신호탄이었던 것이었어요. 네.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또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거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저걸 제재를 걸지 못하면 네. 저걸 기자들이 저렇게 몸으로 막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의 언론과의 인터뷰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분이 뭐 목사하셨는데 그분이 뭐 목회하는 데다 주변에다가 뭐 문제에다가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참 한동훈 장관 뻔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어법에서 그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우선 15년 전에 거래된 부동산 그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들을 어떻게 알고 그 조그만 인터넷 매체가 가서 그 사람을 상대로 취재를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 이것은 뭔가 거대한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아예요. 한동훈 장관한테 네. 그 취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 인사청문회 자료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솔직히 믿기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 보통 상대했을 텐데 보통 그냥 본인들한테 자료 받아가는 기자들이었지,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이었지, 직접 발로 뛰면서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을 많이 못 만나봤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쑥스러워서 이제 본인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직접 얘기 못 하실 텐데, 제가 약간 더 탐사에 약간은 좀 발만 살짝 걸치고 있는 협력사 기자로서 조금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대웅 기자랑 강진구 기자는요, 여러분, 업계에서 한 명의 기자가 한 20개 언론사의 역할을 적어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대영, 강진구, 뭐 허재현, 권지현 뭐 이런 기자들 쭉 합치면 뭐 100개 언론사 못지않게 영향력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기자들이 굳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입수하지 않아도 부동산 관련된 취재들은 아주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부동산 에 대한 아주 수상한 거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동훈 장관이 생각할 때는 인사청문회 자료 같은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야지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생각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만이 취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사들의 한계죠. 네. 검사들이 이제 뭔가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피의자들 압박해가지고 그 별건 수사로 필요한 정보들 불게 만들거나 뭐 강제적으로 뭐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하거나, 그리고 이것저것 잘 안 되면은 급하면은 저희 준리재판 같은 데서 보듯이 인터넷 서칭해서 뭐 그 나무 위키 뭐 이런 나무 것들을 위키를 이런 걸 증거 자료로 이용하더라고요. 제시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의 검사들을 대하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아주 작은 조그만 매체가 자기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15년 전에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찾아서 자기를 압박해 들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자, 우리가 15년 전의 기록을 어떻게 찾았는지 오늘 한번 보여주죠. 아무튼 이 더 탐사 캐비넷 이제 저희가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나씩 좀 꺼내겠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한동훈 엑스파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글자는 이렇게 썼고요. 커버가 따로 없어서. 네. 자, 요 파일입니다. 약간 지금 이제 흐릿한데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보고서. 여기 더 탐사 캐비넷에 있던 뭐 흔히 이제 캐비넷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한동훈 검사의 비위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검사의 직무윤리 위반 의심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보고서는요, 뭐 정확한 제가 뭐 작성 시기는 조금 기억을 더 더듬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작성한 훨씬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거나 뭔가 이걸 가지고 해코지를 하려 했다거나 생각은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뭐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작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털어보세요. 예. 이거 뭐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요. 뭐. 네. 자, 한동훈 이 제목을 보시면 보고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거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를 확인하던 중 현 거주지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관련하여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어 삼성과 골드만삭스와의 유착이 의심되어 한동훈 검사의 직무윤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요.
타워팰리스 전세 거래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시간별로 쭉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검사와 김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고 네. 한동훈 장관의 이제 대학 1년 선배고 그렇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사람 간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사람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집 주인이고요. 네. 한동훈 검사는 거기에 세입자입니다. 그렇죠. 묘하죠. 예, 대학 1년 선후배, 연수원 동기가 한 사람은 집주인, 한 사람은 세입자. 저게 다 우연의 일치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런 거래가 서로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그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네가 좀 전세 자금을 대라 이렇게 서로 그 합의해서 샀다고 하는 게 샀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두 사람 간에는 전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김성은 변호사가 집을 사고 우연히 전세입자 매물을 내놨더니 전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우연히 대학 1년 후배였었던 그래서 우연히 겹칩니다. 이분들은.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한동훈 장관이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사실이 아니면 차라리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시던지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 자료로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은 날짜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거를 오늘 상세하게 다 보도를 했던 거긴 해서, 상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 법원에 저희가 왜 한동훈 장관 자택을 우리가 방문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괜히 여기 또 뭔가 또 필이 꽂히셔가지고 이 보고서가 어디서 누가 또 적급하게 작성됐는지 한번 이것도 영장을 한번 칼을 좀 뽑아라라고 또 지시할까봐 얘기합니다. 법원에 그건 더 탐사 오지 마시고 법원에다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났네요. 정수정 검사. 정수정 검사 맞습니다. 정수정 검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의심사항들을 쭉 열거해 놨어요. 의심사항들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얘기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혹시 이 골드만삭스 쪽 변호사의 명의로 타워팰리스를 차명 보유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열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 나중에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주로 특징은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됐다가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번째 집을 사면은 먼저 샀던 집을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다가 먼저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도곡동 타워팰리스까지 본인 명의로 사게 되면 완전히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수법을 좀 바꿔서 뭔가 뒤에 타워팰리스는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좀 해두는 그런 방법으로 1가구 2주택을 피해간 게 아닌가. 네. 저희가 이렇게 의심을 막연한 뇌피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번 매우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찾은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한동훈 검사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솔직히. 한동훈 장관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아셨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한동훈 검사의 증여와 상속 재산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그 재산을 통해서 역추적을 해서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가 이사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네. 네. 용인이랑 춘천 그렇죠. 이 두 곳의 어떤 땅의 존재를 알게 된 거군요. 상속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어떻게 주소를 알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냐라고 하는 게 사실 영장실시심사 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이 당시에 저희가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한동훈 장관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구차한 스토킹이 아니고 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도 걸었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용인시 소재 토지 매매 시에 한동훈 검사의 주소지가
삼부 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부 아파트로 되어 네, 있었는데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춘천시 소재 토지 매매 때는 또 타워 팰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네. 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삼성의 계열사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자문해주고 이 사건을 분식회계, 분식회계 사건이죠. 삼성이 이제 결국 이재용의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식회계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인데 네. 이 분식회계를 시도할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문을 해줬던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에 있는 변호사. 골드만삭스의 변호사가 바로 이제 한동훈의 대학 1년 선배고 연수원 동기인 김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 근데 이 김모 변호사가 한동훈의 전세로 들어 살고 있는 그 타워팰리스의 집 주인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은 결국 이 윤석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돼서 이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되기 2달 전에 여기를 이제 타워팰리스를 매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실제로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총 지휘했던 검사죠. 그렇죠. 수사를 총 지휘했던 검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이오로직스 자문 변호사의 집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네. 이건 정말 우연히. 우연이죠, 뭐. 네. 늘 우연이죠, 뭐. 공을 던졌는데 바늘 구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네. 기자들 앞에서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힐 것이 아니고요. 네. 본인 좀 부끄러움질 하세요. 이런 의혹서부터 좀 해명하시면서 법의 엄정함을 강조를 하셔야지 본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남의 조그마한 티끌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누가 그런 법의 엄정함을 믿겠습니까? 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심지어요,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가 어떻게 골드만삭스의 자문 변호사 집에 쏙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게 미스테리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출처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2020년 법무부 공직자 재산 공개 관보를 봤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159번지를 어떻게 찾은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리고 춘천 인남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토지 등기부등본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타워팰리스 역시 등기부등본, 그다음 오마이뉴스 기사, 연합뉴스 기사, 그리고 법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왜냐하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결문 같은 것도 많이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한 겁니다. 참고 자료에 인사청문회 자료는 없지요. 없네요, 진짜. 인사청문회가 없이도 한동훈 장관의 과거 20년 가까운 부동산 거래 내역들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그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의 탐사 기법으로 다 확인이 가능했던 한동훈 장관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좀 뻔하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쉽고 편한 길이죠. 쉽고 편하게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은요, 압수수색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익숙합니다. 이런 거 등기부등본 뭐 100개, 200개씩 떼는 거는 그냥 일반 다반사예요. 자, 이 서류는 뭐냐면 한전이 송전탑을 세울 때 송전탑 세울 때 송전탑 세울 때 토지 조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보상할 때 뭐 보상도 보상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토지 소유자들 토지를 이제 수용하는 경우도 수용하는 있겠지만 이제 송전선이 지나가는 쪽은 어느 정도 그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소유 토지의 동의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토지 소유주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토지 조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구글링이라고 우리가 속칭 표현하는 아무튼 뭐 어떻게든지 검색을 하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찾을 수 있어요. 토지 조서. 네. 여기 보면 한동훈 이름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토지 소유주. 나와 있죠. 집이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삼부 아파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타워 팰리스가 아니고 저 때는 삼부 아파트로 돼 있죠. 돼 있습니다. 2013년에 2013년으로 주소지네요.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땅의 소재지가 여기 딱 나와 있죠. 춘천시 사북면 인남리 141번지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춘천에도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토지 소유주가 한동훈이고 그 소재지가 인남리라고 돼 있으면 한동훈 땅인 거죠. 특이하네요. 네, 한동훈 개인 땅인 춘천에.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한동훈 장관이 예. 이제 주말 농장을 하려고 샀던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상속했는지 알 수 있느냐? 이 땅 등기부등본에 딱 찍혀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네. 찍혀 있잖아요. 재산 상속. 네. 네, 아주 쉽게 확인되네요. 네. 네. 이 인남리 141번지 등기부등본은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떼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개인 정보입니까? 이게 한동훈 이름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춘천의 이제 인남리 땅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고 하는 걸 확인이 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여기 한동훈 장관 위쪽에 보면은 여기 부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친 이름도 파악했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부친 이름 알면은 또 다른 걸 또 취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자꾸 하셨어요. 부친은. 네. 그래서 상속을 받으신 그리고 거죠. 원래 부친은 이제 그 춘천 출신입니다. 춘천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주소지는 이제 용인으로 돼 있긴 해요. 이렇게 아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다 있어요, 답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권 춘천 상속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도 소유권 이제 이전 결국은 소유받은 상속받은 토지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팔았어요. 네. 그 이제 매매를 해야 되면 등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매매 당시에 이제 그 자신의 주소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여기 타워팰리스 돼 있네요. 살 때는 그러니까 분할 받을 땐 삼부 아파트였는데 네. 매매할 때는 네, 그걸 팔아 넘길 때 타워 팰리스 주소는 타워 팰리스에 주소지가 바뀌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주소를 알았잖아요. 예예. 삼부 아파트하고 타워팰리스 두 군데 주소를 알았잖아요. 네. 그렇게 아는 겁니다. 네. 저 더 탐사가 어떻게 내 타워 팰리스 주소를 알아. 네.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는 한전의 토지 조서 인터넷에 다 누구나 다 공시하게 돼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죠. 38년생 한모 씨고 아까 아버님은 40몇 년생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 한모 씨 아마 이름으로 큰아버지 좀 될 것 같고 한모 씨 이름으로 1991년도에 사둔 땅을 2008년도에 한동훈한테 증여를 해준 거죠. 증여를 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저 증여를 하겠습니까? 뭐 자식도 아닌데. 그렇죠. 따라서 저 한동 씨는 차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면 해명하세요, 한동훈 장관. 예. 저를 땅이 많으시네요. 아무튼 하나 상속받은 땅도 있고 증여받은 땅도 있고, 그렇죠? 네, 좋겠습니다. 재산 공개 자료에도 안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금방 사고 팔고 이러면 재산 정보에도 안 나와요, 이게. 예. 자, 여기 보시면은 2002년에 삼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아까 삼부 아파트는 이제 우리 주소를 알았으니까. 주소를 남아 있죠. 그 한전 부지, 한전의 이제 토지 조서에도 나와 때. 있고 용인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고시했던 거에도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주소지로 신고했던 곳이죠. 그렇죠. 삼부 아파트. 여기 또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더니 이거 새로운 아파트네? 신반포 청구 아파트가 또 있어요. 네, 2002년도에 이 삼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 주소지인데 네. 주소지가 신반포 청구 아파트로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이거. 네. 그동안에 있던 그 삼부 아파트나
타워팰리스가 아니고 신반포 청구 아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신반포 청구 아파트 주소를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신반포 청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또 아파트 또 새로 나왔어요.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또 갖고 있는 걸로 또 나왔습니다. 아니,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고요. 있는.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저 주소지를 저기로 두고 있습니다. 아, 주소지를 두고 있는 네. 거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한동훈 장관은 2007년 즉 15년 전에 삼부 아파트를 이제 그 매각할 당시에 그 목사를 어떻게 그 더 탐사가 찾아냈냐고 그랬는데 2007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98년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98년 현대 프라임 아파트 기억 안 나시죠? 저희가 이렇게 다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그 삼풍 아파트도 또 있었어요. 아, 참 부동산 대단해요. 지금 한동훈 아까 장관은 이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재산 공직자 재산 공개돼 있었죠. 공개할 때 공개가 마침 됐습니다. 네. 하지만 삼풍 아파트의 동 호수는 안 나왔죠. 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아니, 찾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2021년에 그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연수원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예. 그때 이제 재산 신고 내역인데 재산 신고 어디 내역에 어디에도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용인 땅이라든지 춘천 땅이라든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삼부 아파트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매입했다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2021년도 신고한 재산 내역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분하는 겁니다. 내가 감췄는데. 재산 공개 대상 되기 전에 다 팔아서 지웠는데. 없앴던 건데 어떻게 더 탐사애들이 그걸 아냐 이거야.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구나. 네, 너무 분한 거예요. 공직자 재산 신고하기 전에 다 처분했는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삼풍 아파트는 뭐 바로 저희가 바로 해도 이제 됩니다. 바로 할까요? 바로 해도 예, 됩니다. 그러죠 이게 뭐.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중에 이 가격이 핵심이었어요. 찾는데 이게 아, 뭐냐면 가격으로. 네 이게 삼풍 아파트도 동호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좀 특이했던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6억 1천만 원. 610 그리고 00 6억 이렇게. 1천만 원. 이게 남편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삼풍 아파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네. 한동훈 진흥정 씨 부부의 공동 소유로 돼 있었거든요. 네. 12억 2천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몇 호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 아까 그거. 쉽게 금방 찾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참 이거 알면 한동훈 장관 쓰러질 것 같은데. 네. 네, 이겁니다. 네. 호갱노노라는 이제 누리꾼들이 많이 쓰는 이제 누리집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세 가격, 뭐 매매 가격 살펴볼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12억 이제 그 근방에 이제 집들을 이제 삼풍 아파트를 딱 쳐가지고 2017년도에 그때 이제 거래된 것들 삼풍 쭉 보면 아파트의 전세 그쵸. 실거래가를 저희가 실거래가를 쭉 조회를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보세요. 12억 다 뭐 억 단위잖아요. 12억, 12억, 11억, 12억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11억 5천이 있고 12억 2천 있죠. 또 5층이니까 5층 건 다 떼보면 되는 거죠. 그래봤자 두세 개입니다. 그래서 15동 5층이니까. 5층에 있는 것만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봤자 한 두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역시 한동훈과 진흥정 공동 소유로 나오는 집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헤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호수를 특정해서 등기를 떼게 된 거죠. 15동 5층에 있는 5층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등기를 띄었고요. 그 등기 중에 한동훈 씨 이름이 네. 발견이 된 아파트가 나온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렇죠. 이거예요. 삼풍 아파트 15동 5층 505호로 찾아낸 거. 확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표가 이렇게 완성된 거였군요. 취재 그 소스 되는 자료들이 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걸 타임라인을 우리가 이제 그려서 한번 보여준 적도 있죠. 이거 기억납니다. 저희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한동훈 모친이 처음에 현대프라임 갖고 있었고요. 현대프라임이 한동훈 장관이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어머니부터 이렇게 현대프라임에 땅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집을 어떤 경로로 신반포 청구 같은 경우는 매입했다가 98년에 매입했다가 2003년에 또 매각합니다. 1년 미만이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청담동 대림, 삼성동 3부, 서초동 3풍, 삼성동 3부 이것도 역시 1년 미만짜리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되고요. 구이동 대림, 네. 이런 그 별표 친 것들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왜 위장 전입을 이제 의심이 되냐 하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거래 패턴은 항상 1가구 2주택으로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랬느냐?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네. 그 양도세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집을 사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전주택에 2년 또는 3년간 거주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거. 그런데 보유 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보유 기간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살지도 않은 집에 주소를 두고 그래서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저희들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에도 삼성이 전세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왜 꼭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이런 그 특수통 검사들의 네. 주변에 삼성이 자꾸 어른되냐는 거죠. 이 김모 변호사가 살던 이 아파트는 원래 삼성에 이제 등기가 돼 있었고요. 네. 이 타워팰리스로 이사 오기 직전에도 또 타워팰리스에 살았거든요. 한동훈 네. 장관이. 근데 그 집 주인도 또 역시 주인도. 삼성, 김계호 삼성물산 이사. 네, 삼성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교롭죠. 어떤 백목사. 15년 전에. 백목사 아침 얘기를 하잖아요. 출근길에 15년 전에 그 목사님 어떻게 찾아냈냐. 네. 그거 어떻게 찾았는지 지금 이따가 광고 네. 끝나고 알려드리려고. 그건 내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참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혔을 네. 거예요. 15년 전에 자신의 집을 산 백모 씨를 어떻게 찾았을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를 굳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취재 노하우 하나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 15년 전에 백모 씨가 과연 집을 산 건지 아니면 백모 씨 이름으로 차명 거래가 된 건지 이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의혹이 여전합니다. 네. 자, 이 백목사가 여기 왜 등장하냐 하면은 삼부 아파트에 백목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 사람이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에 주소가 있죠.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부 아파트는 이제 그 용인시 이제 고시 그다음에 한전의 토지 주소에도 나와 있는 주소였어요. 네. 그 주소지인 삼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띄웠더니 이걸 2007년도에 한동훈 장관이 2002년도에 매입했다가 2007년도에 팔아넘겼는데 이 매수자가 이름이 백모 씨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뉴질랜드. 그렇죠. 뉴질랜드예요. 이 기자들 입장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뉴질랜드에서 와서 굳이 이걸 왜 사? 주소가 뉴질랜드 나오잖아요. 뉴질랜드에 이 백모 씨 이름을 쳐보세요. 지금도 쳐보세요. 네. 그러면 딱 뉴질랜드의 모 교회 목사라고 이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교회 소식들이 다 뜹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취재를 하면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바로 백모 씨 뉴질랜드 구글링 해보니까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굳이 여기 이 아파트를 왜 살까? 여기가 본인이 뭐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뭐 산다든지 뭐 하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백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다시 전세를 줘. 전세입자가 누구야?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왜 산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게 누구나 의심을 갖게. 아니 한동훈은 삼부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그 자기가 판 아파트에 계속 전세입자로 또 살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해명을 하셔야 돼요.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은. 계속 한동훈 장관이 이 집에 살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백 씨 이름으로 뉴질랜드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분 잠깐 이름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매각한 걸로. 위장매매. 왜 삼부 아파트를 매각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자기가 삼풍 아파트가 2006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삼풍 아파트하고 합쳐가지고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빨리 요걸 처분해야 돼. 네. 근데 마땅한 매입자는 없고 또는 이거 팔기 싫어. 그럴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은 차명으로 위장매매죠. 누군가에게 판 것처럼 형식을 해두는 거죠. 그동훈 진은정 씨가 해명을 좀 하라고 하세요.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진정 씨가 왜냐면 자기네 다칠까봐 그 사람은 청문회 나올 사람인데 후보로. 그러니까 청문회 나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화를 다시 우리한테 내야 될 게 아니라. 그 내가 지금 당신들도 화내 지금 당신들 때문에 다 이렇게 내가 가정이 망가졌는데 지금. 한동훈 진은정 씨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분들한테 행동을 하는 아니 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청문회 아니 근데 저를 이용해서 지금 그 사람 공격하려는 거야 지금? 청문회 나온 사람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어요. 아,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 한동훈 씨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여태까지. 예. 저랑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부인하고 여기서 계약한 것 뿐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자, 알겠습니다. 계약한 거. 근데 진은정 씨가 마침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에 몰려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보고 있으면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자기는 공인이고,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도 공인으로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현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렇게 통화를 하신 거예요? 예. 윤정 씨하고? 예. 근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백 목사시죠? 그렇죠. 백 목사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분한테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해명을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진은정한테 계속 해명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목사님 근데, 네. 이름으로 목사님이 여기 살 목적으로 산 거 아닌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 목회 활동하시는 분이 뭐하러 이걸 샀습니까? 혹시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으로 명의신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한번 그러면 정식으로 인터뷰를 해주마라고 해서 저희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삼부 아파트 그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내 돈 내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영업장에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지금. 영업장에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 한동훈 씨가 백 씨라는 분에게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분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일이라 이걸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5년만 되면 다 폐기한다 그러더라고 계약서를. 근데 마침 제가 계약서를 우리 집사람 보고 찾아보라 그래 찾았어요. 네. 이 계약서를.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정확한 겁니다. 제가 보내준 계약서예요. 네. 예. 거기에 뭐라고 여기 써 있냐면은 이거를 3억 5천 원에 그 정확히 써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당시에 1천만 원. 네, 8억 1천만 원에 샀어요. 예. 그 여기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이게 3억 5천. 3억 5천은 예, 전세를 안고 산다고. 저는 이거를 바로 들어와서 살려고 그때 산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으로 그냥 한국으로 은퇴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 집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어. 아 이거는 제가 보내준 거 그대로예요. 다 읽어보셨잖아. 네.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꾸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내가 직접 산 거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그러면 계약서가 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약서가 어디냐고 막 화를 내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물러날 놈들이 아니구나 해서 결국은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직접 가져오셨죠. 계약서를 우리가 어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입수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이분이 친절히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걸 보기만 하라고 얘기한 걸 어렵게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했군요. 확보를 한 거죠. 네. 계약서를. 예. 그 계약서에 보니까 더 명의신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 부동산 매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걸 처분하고 난 뒤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저 집에 사는 거예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로 거기서 산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 매매 계약서를 쭉 읽어보니까 원래 저 집에 전세 입자가 있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전세권 설정해둔 사람이 있었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전세 입자가 전세권이 살아있는 기간에 한동훈 장관이 저 집에 또 주소를 둡니다.
뭐 동거인이 세입자하고 같은 시기에 세입자 집에 자기 주소를 둔 거예요. 세입자하고 동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한동훈 장관님은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상식이 안 맞죠. 네? 자기가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을 살 때 전세를 줬어. 근데 2년 후에 자기가 그 세입자가 멀쩡히 그 전세권 있는 살아있는 그 기간에 주소를 둬 자기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장 전입의 의혹도 제기가 된 거고 이 집에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몇 년 후에 다시 이 집 2007년도에 팔았는데 팔 때는 자기가 계속 이 집에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3억 5천 전세 재금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좀 겨우 좀 탄류 좀 해보려고. 그렇죠. 그 세입자한테 주소 공동 주소 두는 갑질을 좀 부린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야 가슴 높아요. 왜냐면 주소 갑질. 그러니까 이 실거주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자 쪽에다가 유장 전입을 해서 거주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때는 삼풍 아파트를 2006년도에 취득했고 빨리 1년이 지나 안에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집이 잘 안 팔리고 그때 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죠.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이 백모 씨를 끼고 명의 신탁을 해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 목사님한테 그 당시 이 집을 취득을 할 당시에 원래 그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이 전세입자한테 돈을 전세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몰라. 그걸 모르더라고. 거기에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노후 사실을. 대책을 한 아파트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모르시더라는 거야. 모르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취득하는 돈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네. 아 맞아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 2002년도에 건너가셨으면 이거 산 게 2007년이잖아요. 한 5년 정도잖아요. 예. 5년 사이에 지금 4억 원 정도,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했던 대출도 안 받으셨다 그랬고. 예, 돈을 왕창 벌었어요. 하나님이 선교하기 시작하니까 막 돈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 네? 저기, 건강식품 파는 거요. 건강식품 파? 건강. 부어주시고 갑자기. 저분이 사는 제 건강식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재무제표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야, 저걸 매입할 당시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원도 안 됐던 걸로 아세요. 네. 그런데 뭐 건강식품 하면서 어떻게 돈벼락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매입 자금도 이분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돈을 가지고 실제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갖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계좌 입금을 하시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것도 막 피해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매입자금 출처도 이분이 제공을 했어요. 그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했어요. 이런 정보도 저희가 불법으로 취득한 걸로 우리 한동훈 장관님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목사를 어떻게 찾은 것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금융거래 이거를 압수수색 없이 어떻게 가져오느냐. 본인이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매입자금 출처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 관계상 그렇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한동훈 장관 쪽으로 돈이 나갔다. 이게 뭐 부동산 거래업자 쪽으로 통장으로 나간 거죠. 그것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원래 자기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든지 누구 어디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그 입금 내역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끝내 이분이 입금 내역을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통장에 들어갔다가 출금하는 출금 내역만 제시한 거고. 입금 내역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입금을 저희 만약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나 진흥정 씨나 뭐 이런 쪽에서 입금을 해서 그 백모 씨 계좌에서 출금한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금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보여준 거죠. 안 보여요. 네. 현재 강 기자님도 언급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집을 팔았는데 전세입자가 또 거기 들어가 있고. 전세권 설정이 그 몇 년 뒤에도 계속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실거주를 했는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또 확인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백 목사님이 요 부당서 요 삼도 아파트를 살 당시에는
하시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게 전혀 기억이 없어요. 등기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2001년서부터 쭉 등기가 설정이 돼가지고 2007년에 해제가 되잖아요. 뒤에 이거 좀 잘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동훈 진은정 씨가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은 거죠, 매물로. 그럼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고 있는 걸 아파트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고 뭐 이러기는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정확하게. 투자 목적으로 산 거, 투자 목적으로 산 걸 내놓은 거로 기억나세요? 실제로 산 거를. 왜냐면 이 집 주인을 제가 막 이렇게 막 동네에서 친근하게 알고 지내던 분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제 기억에 조금 나온 지가 좀 됐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한두 군데 내놨다가 점점점 이 근처 부동산을 다 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럼 최초의 집을 내놓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삼바아파트를 이 진영 씨가 내놓은 시기죠. 계속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사장님 기억에도 한동훈 진은정 씨 부부가 실제 거주를 했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지는 기억이 정확치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걸 매물로 나올 당시에는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근데 왜 그걸 기억을 전혀 없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놨으면 김 씨가 그거 뭐 허위로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면 김 씨가 살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겠죠. 네, 김씨가 살았죠. 그러면 한동훈 씨는 거기 안 사놨겠죠. 갑자기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아요. 예. 전세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거 집 팔아도 되는 거냐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히 물어보고 다 확인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될 텐데 이 거래가 어떻게 성사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게 워낙 이해를 오래된 못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아예 이 부동산 거래업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게 맞는데 기억을 또 생생하게 하셔요 또 자기가 중개한 사실을 또 잘 알아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선택적 건 기억력. 그 당시에 예,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또 뭐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네. 아마도 그분을 이제 따르는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목사님이 청렴하게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 서울에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사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뭐야 이렇게 신도들 헌금을 가지고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놨어? 당연히 부부싸움이 뉴질랜드에 되나요, 그런 게?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분은. 네. 뭐가 억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억울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빨리 진흥정 씨가 속 시원하게 나의 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잘 알잖아 사정을. 그런데 진흥정 씨는 미안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백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을까? 자, 한동훈 인사청문회 일단 이 설명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자료를 가지고 더 탐사가 취재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들을 이제 기자들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이게 당시에 한동훈 검증 첫 보도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2022년 5월 9일 날 이루어져요. 시점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인사청문회의 자료가 보통은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그 전에 도착을 하고 그 당일 날까지도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보도는 4월 25일 날 했더라도 이 취재를 그렇게 다 엄청나게 하는 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인사청문회 자료는 한참 후 5월 9일 가까이 돼서나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설사 유출됐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도 날짜상으로도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취재에 나섰다라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주장이고요. 아까 보셨죠? 15년쯤 전에 주택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 인적사항 어떻게 확인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예. 기자들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듣기만 했는데 탐사보도에 관심 있는 기자들은 지금부터 유심히 보십시오. 저희가 탐사보도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어떻게 이제 이분을 찾기 시작했냐면 2007년에 그 아까 보여주셨던 한동훈의 삼부 아파트 판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매입자 이제 백모 씨가 나오잖아요. 53년생.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갈 생각을 해봤는데 뉴질랜드로 떡하니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엄두가 안 나고 뉴질랜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기자들이 보통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주거지를 둘 수가 있고 또는 사업장을 주거지 주소는 뉴질랜드에 뒀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찾는 과정을 아예 영상으로 그냥 그대로 끊김없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이거 보실까요? 탐사보도에 관심 있는 기자들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한동훈 씨 한번 봐보세요. 네, 2007년에 한동훈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했던 아무개 목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기자들이 백 목사를 찾아가게 되는 그 취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삼부 아파트 삼성동에 있었던 한동훈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2007년에 이렇게 소유자 100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 100씨로 넘어가게 됩니다. 53년생 1월 2일생입니다.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이 집을 산 게 특이했습니다. 자, 이 100씨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려면 이 뉴질랜드를 가봐도 되지만 혹여라도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라는 사람이 혹여라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현씨를 이렇게 친 겁니다. 백현씨를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했더니 백현이라는 이름으로는 지금 3개의 업체가 검색이 됐죠. 저스테스. 그래서 일단 이런 업체가 있구나. 어떤 업체일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백이 한동훈의 집을 매수한 백 똑같은 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보가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검색해서 비아스에서 인터넷 등기를 법인 등기를 한번 떼보기로 했습니다. 자, 법인 등기는 이렇게 떼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법인 등기 누르면 이렇게 누구나 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스트 헬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선택을 해서 말소 포함해서 열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뜬 겁니다. 자, 저스트 헬스 쭉 보는데 과연 백현이 있을까요? 역시 백현이 있죠. 이분은 2011년에 감사가 됩니다. 53년 1월 2일생. 자, 그러면 이 53년 1월 2일생이 과연 한동훈의 집을 산 53년 1월 2일생과 똑같을까? 자, 54년 1월 2일생 백현씨, 그리고 여기도 53년 1월 2일생 백현씨, 똑같은 사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 이 법인 등기의 백현씨, 이 저스테스를 운영하는 분이 한동훈의 아파트를 산 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바로 이 주소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되게 불법적인 취재도 아니고, 그리고 탐사보도 많이 해본 기자들은 저거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저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제 15년 전에 백 목사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냐. 결국 민주당이 불법적인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그 의혹 제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이제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내일은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걸로. 내일 한 번 더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성립이 허위사실인 됩니다. 거죠. 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떻게 백 목사를 찾아냈는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정부 국가기관에 DB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찾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한번 이제 15년 전 백 목사를 불법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악용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을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그 더군다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 비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적 보도하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해코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집 근처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킹으로 고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해코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론의 공직자 감시는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악의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때 제 귀를 의심하게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의 그 사생활,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맞먹는 동등한 권리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판사님도 아마 속으로 기득기득했을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취재 노하우도 한번 살짝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면서 캐비넷 우리 한 번도 공개 안 했던 한동훈 엑스파일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오히려 이 드리겠습니다. 기회에 다른 기자들도 한동훈의 이 감춰졌던 정보들을 다시 추적하고픈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개인이 이거 수사 이거 의뢰했다가 괜히 더 내 거 더 파헤치게 생겼네. 혹시 뭐 역으로 그렇게 그렇죠.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까요? MBC 압수수색이 벌집을 건드린 벌집을 건드린. 건드린 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